이번에는 좀 다루고 싶지 않은 분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계의 이단아라 할지 이런 사람은 저는 뭐 언론인으로는 안 봅니다. 그렇죠. 방송인은 맞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는. 네. 그리고 여권에 어떻게 보면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오히려 문재인 위에 있다고까지 이렇게 대개분들은 생각하는 김어준 씨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킹메이커 했잖아요. 김어준 씨가 지금은 여권 내에서도 저분 때문에 좀 골치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김어준의 시대도 끝나는 것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여권으로서는 참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친문 강성파들한테는 김어준 씨는 우상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김어준 씨가 이 교통방송 TBS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스 공장 아닙니까? 네, 뉴스 공장. 이 뉴스 공장이 오늘 또 방통심의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 법정 제재는 그랬죠. 상당히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주의를 받은 거죠. 예, 경고 내용? 바로 아래인데요. 예. 경고 바로 아래인데, 옛날에 그 정경심 그 실형 선고에 대해서 사법 구테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단시켰다. 일개 판사가. 이게 일개 사법부의 구성원에 불과한 판사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정경심이 구속하는 것이 무력화됩니까?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15개 그 범죄 혐의 중에서 11개가 그대로 다 누가 보더라도 뭐 명백하니 증거, 물증, 증언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고, 지금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정년주가 지배하는 방심위에서도 이런 주의 의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뉴스 공장은 그 전에도 너무 정치적인 편향의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2017년부터 23번인가 이렇게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 공중파를 포함해서 방송 중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뉴스 프로거든요. 네, 맞습니다. 뉴스.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김어준 씨가 자기 그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거기에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주소, 그런 이야기 한 거죠. 뭐. 이재명 지지 선언을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그 TBS라는 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런 아무리 자기 개인 유튜브라고 하지만은 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안 해도 지난번에 4.7 재보선 때도 그 오세훈 시장 후보 측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공격했습니다. 페라가모 생태탕 하면서 그쪽에 무슨 사람들 불러다 5사람인가 불러다 몇 시간씩 그 얘기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편파방송에 대표적인 그런 프로로 지금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은 그냥 캠프로 가는 게 낫잖아요. 누가 그랬습니다. 그 캠프로 가라고. 정운현 씨라고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 출신인데요. 이분이 노골적으로 그럴 거면은 이제는 캠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하는 것은 뭐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물론 뭐 친문 세력들이라든가 뭐 추미애 같은 사람은 가장 공정한 방송을 한다. 다른 언론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뭐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지원. 근데 왜 오세훈 시장은 간두고 있나요? 방송법이요.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러면 서울시 국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서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방심이고요. 방심위에서 지금처럼 주의나 뭐 이런 것보다도 경고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뭐 세게 조치를 취해주면 좋은데, 물론 오세훈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오세훈 시장도 이 조직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TBS 이사회 있잖아요. 네. 그게 서울 미디어 재단이거든요. 서울 미디어 재단의 이사회 멤버들이 11명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은 해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사회가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친여 인사들이 대부분일 테고 또 의회의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 의회가 아마 109명 중에 101명인가가 예, 101명.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연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한 400억 가까이, 400억이 좀 안 아니에요? 그게 다 되죠. 서울 예. 시민들의 세금 아닌가요? 예, 세금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해체시키는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들을 교체하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표 이사가 이강택이라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KBS PD 그 뭐 언노련 회장도 하고 PD 연합 회장도 하고 아주 악명 높은 대표적인 진북주의자입니다. 예. 초강성이 지금 그 TBS 교통방송으로 그냥 서울시 산하기관이었을 때부터 2년을 하고 이번에 이제 서울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예.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가지고 되게 이제 속아내기가 어려운 그 센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이 좌파 이데올로그의 그 이 생산 근원지라고 하는 성공회 대학교 유선영 교수가 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사람들이 재단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해체까지 가려면은 이제 3분의 2까지 교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장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예, 또 그러면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체를 시키는 안이인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숙제고요. 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산 삭감을 하고 그것도 또 의회가 반대하면 그것도 의회가 쉽지는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시의원들이니까 이거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편성에 관한 거잖아요. 아니 경영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이렇게 400억이나 해주면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감사는 할 수 있죠. 경영감사는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 관리가 그냥 완벽하게 돼 있다면은 뭐 티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된 것도 김어준이가 네. 무슨 계약도 없이 뭐 예. 회당 200만 원인가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네, 고액으로 연간 뭐 떼돈을 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도한지 아닌지 제대로 된 그런 협약서는 돼야 있는지 또 다른 출연자들과 동급의 그런 출연자들과의 그런 형평성만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김어준하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큰 마음을 먹어야 되죠. 예,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임기가 이번에는 뭐 1년도 안 되는 짧은 임기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만일에 사선 연임에 도전을 해서 이제 사선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 1호 사업으로 아마 김어준과의 전쟁, TB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본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려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 내에서도 아까 이낙연 측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이죠. 네. 그렇게
편파 방송 하려면은 방송 그만두고 캠프로 가라 그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낙연 측에서는 조금 섭섭한 게 있잖아요. 이게 친명 방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이낙연 측에서 가장 주장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왜 사퇴한 후보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표시키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또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서 이재명 편들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 16대 민주당 경선 때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또 윤석열까지도 걸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윤석열이가 그 대장동국 자꾸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이다 해갖고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네, 네, 맞습니다. 그 비리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장동 비리가 배태된 것이라고 엉뚱한 데다가 또 이렇게 공격 화살을 쏘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뭐 여기서 그걸 다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친명 방송으로 돼버렸다. 친문 방송에서 이제 친명 방송으로 얼른 돌아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해먹었으면 맞지. 또 이재명 정권까지 지금 말아먹으려는 촉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게 시작이 된 거죠, 뭐 노골적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지금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대선에 그렇게 네.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김어준이가 좌표를 콱 찍으면은 누구 공격하라 이렇게 좌표 찍으면은 대개문들이 그냥 일제히 공격에 대고 문자 폭탄 날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제 김어준이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을까요? 뭐 김어준이 하는 행태야 뭐 사실은 저 좌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좋았죠, 자기 파들. 예. 그런데 이제 뭐 우파들은 뭐 대척점이 있다고 하면 중간지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중간지대층이 되게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선거 당락 결정을 하는데 김어준이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 지지층을 계속해서 그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이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뭐 정연주가 이번에 또 그 이 방심위에서 그 주의 의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적 쿠데타다. 예. 촛불 정권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법원 판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원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낙연을 공격하고 거기에 반하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은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지금 옛날에 낙곰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꼼수다에 그 김영미다, 주진우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계 뭐 이렇게 다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해갖고 진행자들을 해서 떼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직 의원들도 또 들어가서 하고 있죠. 뭐 이철이도 하다가 정무수석으로 갔습니다만. 근데 이런 낙곰수라든가 김어준 씨가 그런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먹히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더 이상은 뭐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민주진영에서. 아니 그렇게 뻥튀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에는 좀 먹혔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그런 장난을 또 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드루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어준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런 식의 일을 또 벌이겠다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이른바 음모론 아닙니까? 뭐 하기만 하면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전에 이용수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그분 뭐 이 기자회견까지도 누가 대표해 준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생산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안착이 돼 있거든요. 예. 되게 셉니다. 되게 세게 하는데 김어준과 같은 방송인 같지도 않고 언론인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이 정권 내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참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떠들든가 말든가 한 것은 그 자유의 영역, 표현의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유튜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지금 TBS. 이런 뭐 공중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영방송 아닙니까? TBS는. 거기에 아주 가장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받는 네. 그 진행자로 나와가지고 계속 편파방송, 정치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사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 진보 세력들은 왜 돈을 좋아합니까? 너무 그동안 헝거리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굶어서 다, 그러나요? 예,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싶은 이런 좋은 시절이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 예.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보상 심리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죠. 뭐 속된 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뭐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정현주 씨가 아주 친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방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말이 됩니까? KBS 사장까지 한 사람이고 지금 나이가 몇이며 흘러간 물이 이 정권 참으로 해도 넘어오는데 오직하면은 이 김어준에 대해서 이런 법정 제재를 내렸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종편이라든가 방송들은 법정 제재에 대해서 벌벌벌 떱니다. 왜? 그게 다음에 3년마다 뭐 이렇게 재허가 심의를 하는데 그런 방송 제재는 아주 마이너스 점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데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23번이나 법정 제재 이렇게 받은 프로는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감점을 한번 받을 때 일정 감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23번이면은 몇 년 동안 뭐 그것만 해도 만일이 감점이라면은 평균 뭐 점수가 뭐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방통위가 그렇게 감점을 받아도 뭐 방송을 점수가 안 되면 또 올려가지고 또 허가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허가해주고요. 예. 자기들끼리 그리고 다 하는 거죠.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뭐 부가 그런 조건을 왕창 붙여가지고 아주 악사를 애를 먹이고 그래가지고 돈 같은 거 많이 내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방송들은 방통이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벌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